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윤입니다. 네, 오늘은 논현동 사운드코어에 오랜만에 왔어요. 올봄 뮤넨쇼의 또 화제작 중에 하나가 다인오디오의 그 새 액티브형 포커스 새로운 라인업이 발표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처음 구경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사운드코어의 이 전체 이 총괄이나 이런 이쪽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브랜드 이런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 성현진 편집장님 그리고 성현진 평론가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는데 성현진 평론가님과 이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요즘 유튜브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오디오를 깊이 있게 다루는 몇 안 되는 평론가 분 중에 한 분으로 별 말씀. 항상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도 많이 구하고. 예. 예. 다인오디오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 기회가 이렇게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제품 출시의 그 빈도도 그렇기도 하지만 제품 이 라인업에 비해서 관심을 갖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접촉할 게 의외로 많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올봄 뉴스도 많이 들었었는데 예. 새 라인업이 제가 은근히 그래도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그 2030, 60 XD도 한번 리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6년 전쯤인가는 근데 이제 600 시리즈 600 200, 300이었던 거 하여튼 100 숫자 하나 더 붙는 그때도 했었던 그 추이를 좀 저도 나름 들어왔던 사람인데 신제품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옆에 이제 있는 게 이게 50이죠. 예, 포커스 50이라고 해서 새로운 포커스의 이제 플래그십이죠. 가장 그쵸? 상위 모델입니다. 네네. 신제품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말씀드린 건 좀 너무 장황하니까 큰 변화부터 바로 전에 있었던 예. 신제품 10, 30, 50이죠. 20, 30, 60 XD에서 주요 변화들이 어떤 거에 가장 크게 바뀌었는지. 포커스 자체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다인오디오가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것부터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자본이 다인오디오를 인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로 이제 바뀐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자본이 경영을 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 다인오디오에 합류를 하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그 다니엘 이몽 같은 사람이 이제 2015년에 합류를 했죠. 그쵸. 그러면서 다인오디오의 어떤 기본적인 사운드와 드라이버 기술, 드라이버 설계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2016년 이후로 거의 6년 동안 뉴 컨피던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패시브 스피커들이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액티브 라인을 교체를 첫 어떤 시발탄을 알린 게 이번에 등장한 포커스 50이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전 세대의 포커스는 다인오디오의 옛날 2000년대 기존의 다인오디오가 만들어왔던 스피커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스피커고 이번에 나온 새로운 포커스는 2016년 이후에 개발된 어떻게 보면 뉴 컨피던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액티브로 만든 첫 번째 새 액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다니엘 이몽 합류한 이후의 소리하고 이전을 좀 구분을 하겠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들어도 아마 많이 차이가 있는데. 많이 다르죠. 그렇게 만든 새 이 플랫폼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그 액티브형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인오디오가 저도 사운드 랩 이렇게 막 큰 반원형으로 스피커 붙이고 만든 주피터 랩. 주피터 랩이구나. 예. 거기서 그게 딱 같은 시점인데 그걸 만들어서 우리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테스트도 한다 하면서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2015년 말에 완공이 됐죠. 그렇죠. 예. 그거 만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그리고 측량한 나서 이제 스피커들이 다 새 모델인 2016년부터 거죠. 스페셜 40가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고 이제 패시브 변화의 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미트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제 뉴 컨피던스 이후로 모든 기술들이 이제 다 아래 스피커들로 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에미트 시리즈가 2021년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액티브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그 다인오디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열혈 오디오파일들이 조금 오버해서 이 앰프로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종이 아닌가 싶은데 뭐 왜냐하면 그쵸 MSP가 이게 점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걸 드라이브 하다 보면 고음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직선으로 날라오는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저는 그래서 다인오디오 액티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다인은 원래 자기 스피커 소리를 어떻게 내게 만들었었나 그래서 근데 들어보면 액티브는 다 달라요 소리가 우리가 아는 패시브 소리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되게 현대적인 사운드로 많이 튜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인오디오가 2016년 이후에 싹 다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운드 경향이 그 이전의 다인오디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디오파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음색, 진한 색채감, 질감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강했던 건데 사실 요즘 이제 하이엔드 추세가 뭐 매지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류의 스피커들이 질비하게 나오다 보니 스피커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투명하고 굉장히 빠른 다이나믹한 저음을 선사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투명한 스테이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 다인오디오는 좀 구식의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2016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금 들어온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경향들이 완전히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의 주류에 맞는 톤으로 싹 다 바뀌었고요. 이번에 이제 포커스 또한 이전 포커스와는 다르게 훨씬 더 좀 세련된 중고역, 투명함, 스테이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죠. 대략 예상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앰프를 각각 자기 취향대로 제각각 물렸던 거에 비해서는 다인의 어떤 스탠다드 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전에 2년 전쯤에 그 XD 20, 30, 60 XD라고 해야 되죠. 포커스 20, 30, 60 XD를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다인 소리는 되게 풍요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좀 포근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로 듣던 소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XD를 만약에 다인의 XD를 원래 쓰시던 분 2년 전쯤에 그거에서 소리 변화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기술까지 포함해서 기술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 잘 하시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 전에 20, 30, 60 XD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뭐 사운드적인 변화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포커스 기존에 40X 지역을 쓰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근데 그 스피커와 이번에 나온 이제 신형과의 차이는 약간 이전 스피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통 세단, 이렇게 슈퍼 드리븐 방식의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맞아요. 타입의 차 같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거는 스포츠 세단. 굉장히 드라이빙 능력을 이렇게 뭐랄까요? 즐길 수 있을 뭐 그런 특성을 가진 것처럼 되게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고 빠르고 뭐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고해상도 음원 같은 걸 재생하는데 훨씬 좀 더 적합한 느낌? 옛날 거는 음악 듣기는 편한데 막 이게 뭐 굉장히 치밀하고 투명하고 막 이런 걸 강조하다기보다 어쩌면 기존 다인오디오 가지고 있는 색채 뭐 그런 질감이 이제 강조됐다면 이번 거는 그 반대적인 요즘 현대적인 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유닛 자체가 이전 세대와 지금 나오는 이 포커스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뉴 컴피던스 때 거기서 이제 얻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있어서 뭐 트위터도 안에 헥시스돔이라고 부르는 뭐 다니엘 이몬 같은 사람이 설계했던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유닛이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뭐 우퍼 같은 경우도 에스텍 플러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컴피던스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유닛을 쭉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유닛 자체의 변경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어떤 앰프와 크로스오버 설계, DSP 설계가 유닛에 맞춰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커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D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앰프였어요. 스트림 받아서 DSP가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증폭이 됐는데 이번 거는 앰프가 이제 기존의 그런 클래스 이제 디지털 앰프가 아니라 파스칼 오디오라는 업체의 클래스 D 앰프를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파스칼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스파워에서 이제 연결돼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제프 롤랜드나 MBL이 이 모듈을 가지고 앰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상 하이엔드 업체에서 쓴 클래스 D로 되게 유명한 모듈인데 네. 지금 이제 이 신형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유닛 하나에 앰프가 하나씩 다 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110W, 밑에 이제 미드레인지나 우퍼는 각각 유닛마다 280W의 이제 앰프가 따라 붙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닛 바뀌고 크로스오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앰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자 편의성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스트리밍 모듈이 그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모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미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 중에 뭐 DCS를 비롯해서 유명한 업체들이 쓰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의 스트림 언리미티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스트리밍 모듈을 탑재를 했습니다. 쓰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스트림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 구글이 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뭐 음성 인식이니 이런 걸 위해서 투자한 회사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지원이 되고 뭐 에어플레이 2가 지원이 되고 이 외에 굉장히 많은 뭐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뭐 그런 것들 다 되고 또 룬 레디도 돼 있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재생을 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마 국내 제품 중엔 처음으로 보이는데 와이사라는 이제 무선 스트리밍 기술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 네. 이 기술은 뭐냐면 LG전자하고 이제 뱅앤올룹슨이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든 무선 디지털 송수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LG TV나 뭐 그 같은 계열에 있는 이제 테레비들에는 이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테레비에 이게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집에서 내가 LG를 쓰고 있지만 이 테레비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도 많죠. 예. LG TV 중에 가장 밑에 저가 라인 빼고 그 중급부터 그 상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와이사라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그 LG TV 쓰시는 분들은 TV를 켜고 음향 메뉴에서 설정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무런 선 연결 없이 뭐 허브도 필요 없이 예, 그냥 테레비에서 다이렉트로 이 포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무선 기능이 또 들어있죠. 연결도 연결인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스펙 그다음에 스트리머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전송품들도 그 TV 음원도 굉장히 좋은 음원으로 그다음에 그렇죠. 예전에 초기 버전은 저희들 알지만 그건 꽤 오래전 얘기야. 한 6, 7년도 훨씬 전의 얘기인데 처음 다인이 만들었던 그 시리즈가 아마 제오였는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앞에 이렇게 수신 장치가 달렸던 이렇게 있었죠. 잘 끊겼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버전이 업데이트된 다음부터는 다인 무선 시스템들이 저는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고 특히 TV하고 그런 연결성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이 앞세대 지금 포커스나 포커스 XD는 클리어넷이라는 기술을 썼었어요. 무선 전송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예 다 버리고 새롭게 이제 그 와이사라는 기능을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로 도입을 했고 기본적으로 96km 24비트까지가 이제 완벽한 무선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TV나 이 포커스의 연결도 9624까지가 뭐 다 가능해졌고 물론 이제 오디오 파일들 중에 난 그래도 더 고음질 어떤 뭘 원한다고 하시면 뒤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두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하는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램프가 더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뭐 앞에 이제 뭘 더 연결해서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에 오디오 쇼에서도 이렇게 몇몇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건 딱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대부분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즐기고 싶은데 뭐 선 연결하고 세팅하고 복잡한데 좀 간편하게 오디오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게 없냐 뭐 그런 용도에 있어서 거의 지금 나온 액티브 중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 등급의 저 액티브는 그냥 지금 같은 그 아예 스트리밍 기능까지 집어넣은 액티브는 아마 드물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캐프나 몇 군데서 나오긴 했지만 용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탑재된 이 모듈과 소프트웨어가 사실 탑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스트리머 리미티드에서 나온 게 가장 탑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여기는 이제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로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듈이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이달 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급이 덜 된 시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업데이트를 시켜줬고 사실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라는 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이제 스트리머 리미티드 모듈을 썼기 때문에 다이노드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전 포커스가 약했던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 클리어넷 기반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플랫폼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번 거는 Y사의 스트림 언리미티드 모듈을 결합을 시켜서 모든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언제든지 새로운 기능이 중요해서. 나오면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물로는 자, 라이프스타일인데 내가 사운드바나 그냥 TV에 있는 소리를 그냥 듣는, 좀 편리하게 듣는 그런 등급이 있고, 이제 지금 신형 포커스 라인업의 신형 액티브들은 예를 들어서 뭐 TV로 HD 등급 혹은 더 음질이 좋은 공연 실황을 듣는다던가, TV에서 이제 고음질 서비스 하는 그런 그런 영상들을 최상의 음질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조금 등급이 다른 액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보면 사양으로만 보면, 기능과 사양으로만 보면 뭐 지금 나와 있는 막 올인원 유니버설 앰프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미니, 캠브리지 오디오니 그런 거에 스피커를 물리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새는 핸드폰이 더 사양이 높으냐, TV가 높으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TV 쪽으로 미러링을 쏘거나 뭐 다른 구글 크롬캣을 통해서 쏴서 음질을 듣는 방법이 있고, TV랑 지금처럼 공유해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에도 지금 다 됩니다. 우리가 액티브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케이블만, 그렇죠. 전원 케이블만 꽂아주면 스피커에 전원만 꽂으면 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그런, 다행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그 제품 기획 자체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만든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미 앞 세대 포커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액티브들이 어떻게 보면 음질적인 면보다 사실은 기능적인 면이 되게 강조된 것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그런 류의 액티브와는 다르게 일단은 하이파이적인 성능이 뭐 최소한 그 동급 가격대의 스피커하고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액티브적인 기능, 스트리밍 기능이 모두 탑재가 돼 있으니까 뭐 가성비 같은 거 적으로도 거의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보실 수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라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편의성이나 디자인 위주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런 소위 와이어리스 스피커들, 와이어리스 액티브 스피커들도 등급별로 이제 발전할 때가 됐는데, 다행히 그쪽을 앞으로 좀 한 발자국 내딛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급에 그렇게 저희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에도 처음 이제 뭐 세오를 비롯해서 좀 비교적 그런 제품이 없던 시절에 먼저 이런 제품을 내놨고, 그 이후로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서 거꾸로 이제 사양이 오히려 구식이 돼버린 게 다이노디오, 세오나 포커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정하고 이제 판치짓기로 만든 게 이번 그렇습니다. 새로운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구조도 그러니까 아까 DSP 얘기하셨는데, 전에 제가 20, 30, 60을 살펴볼 때 보니까 일단 저희가 아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게, 정확한 D클래스 앰프도 아니었지만 DSP에서 크로스오버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증폭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 클래스 D로만 바뀐 그런 형태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바뀐 게 일단은 DSP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크로스오버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닛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새로운 업데이트 됐고, 또 크로스오버 자체가 이제 교체가 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각 유닛으로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뭐 PCM 신호로 그냥 그대로 증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클래스 D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PCM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DA 컨버터를 거쳐서 아날로그 상태에서 클래스 D로 이제 증폭시켜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아직 제가 들어보기 전이라서 그런데 이제 다인 제품을 쭉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성인 평론가님은.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인 오디오 제품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게 한 90년대 초반, 중반 이때부터였다고 봤을 때, 이제 뭐 아까는 크게 나누면 그 새로 연구소 세우고 이제 사주가 바뀌면서 이제 바뀐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다인의 여러 스피커들을 애호가들이 많은 그룹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스피커는 그러니까 앰프랑 이제 결합이 된 제로 A 사운드가 어느 정도의 품질이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바로 전에 제품을 이렇게 할 때 다인이 그런 영상을 잘 만들잖아요. 그 마케터하고 그 엔지니어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인상적인 게, 앰프는 스피커를 잘 모르고 스피커도 앰프를 몰라서 둘을 서로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스피커와 어느 앰프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인의 액티브라는 그 개념이 이런 게 서로를 아는 채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능은 기능이고 기능이 향상된 것도 알겠는데 제일 그래도 저는 관심이 이 앰프 자체 앰프가 얼마나 신형 다인 소리를 어느 정도 품질로 들려주느냐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기존에 다른 패시브를 써온 걸 쭉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소리는 어느 정도 품질은 어느 정도 성향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품질도 제일 최신이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적인 사운드는 뭐 한 컨투어 지금 나오는 컨투어급의 성능에 그러니까 컨투어 패시브 컨투어 스피커의 이제 어떤 이제 앰프의 매칭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제 그 정도 그레이드의 예, 사운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내주고 그리고 되게 클래스 D나 이제 디지털 앰프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뭐랄까 공허한 울림,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밀도감 있는 소리가 사실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역대가 약간 비슷한. 예, 그래서 보면 클래스 D나 뭐 디지털 앰프들 보면 막 출력이 200W부터 시작해서 뭐 1000W까지 쫙쫙 올라가고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연결해 들어보면 소리는 큰데 뭔가 공허한 그런 밀도가 떨어지는 음악성 떨어지고 근데 이 스피커는 분명히 안에 물론 얘도 클래스 D를 쓰긴 했는데 그런 단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용 유닛들도 그렇고 컨투어에 이제 근접한 사운드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게 이제 장점일 거고 그리고 특히 50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가 뒤에 보시면 있는 그 까만색 가운데 있는 모델이 컨투어 60i거든요. 있는 거죠. 예, 저기에 쓴 미드레인지를 그대로 썼습니다. 똑같은 거구나. 예. 근데 저거 뭐 가격적으로 보면 얘보다 제가 더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예. 패시브인데도 비싸죠. 그걸 감안했을 때 보면 뭐 어떤 음질적인 어떤 그 성능, 가격 대비 성능 뭐 거의 그거는 뭐 베스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인 오디오 사용자 그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데 이 스피커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스타일도 당연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인 같은 스피커는 저는 그 다음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 다음을 어떻게 더 만들어? 막 이런 게 있는데 컴피던스도 한 10년 만인가 나왔죠.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10년이 아니라 뭐 원래 오리지널 그 C2, 뭐 C4 같은 시절로 보면 거의 20년 다 됐죠. 거의 20년이구나. 예. 그렇죠. 2000년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정도에 나왔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런 사실은 플래그십 라인업인데 그 다음을 20년 만에 개발해내는 것도 저는 그런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의 용도를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저희 그룹을 작게 보면 하이파이 유저들, 하이엔드 유저들이 음악을 듣는데 앰프 없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등급이지만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영상을 즐기는 더 폭넓은 그러니까 AV 하시는 분들이 뭐 쓰기에 요즘은 멀티 채널 또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거실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걸 싫어하니까 해도 2채널로만 하는 분들.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스마트 TV에다 내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극장 비슷하게 즐기고 싶다. 근데 그럴 때 옆에다 그냥 선 연결 없이 전기만 넣어주면 되고. 절대 아주 좋고. 그럼 바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서브우퍼 출력과 설정이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뭐 것도 그 영화를 더 깊게 보고 싶으면 우퍼만 추가하면 뭐 극장 같은 저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인 앱의 어떤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앱 하나 가지고 폰 가지고 즐길 수 있으니까 딱히 집에 거실에만 놓으면 뭐 애가 되든 뭐 어르신이 되든 온 가족이 다. 뭐 온 가족이 그냥 그때 음악 듣고 싶을 때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빠뜨린 게 이제 리스닝 룸에 맞는 음향을 보정해주는 그 디락, 뭐 다이락 이렇게 부르는 참 디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디락 라이브가 이제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디락 라이브를 이제 마이크 가지고 직장에서 넣어주면 공간에 맞는 이제 룸 코렉션까지 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뭐 가정 어디에서나 거실이든 뭐 침실이든 애들 공부방이든 놓고선 약간만 손만 봐주면 공간에 최적화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볼륨을 많이 안 올려도 균형 잡힌 밸런스 잡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이제 장점이고 그래서 뭐 매니아들인 경우에는 거추장스럽게 막 여러 가지 기계를 쌓아놓고 듣는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을 때 뭐 모든 오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반인들은 사실 대부분 텔레비에 붙어있는 뭐 사운드바라든가 굉장히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어떻게 연결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로우 퀄리티의 오디오가 아니라 그냥 딱 사놓기만 하면 웬만한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사운드 퀄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계층에 따라 물론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엔트리급 사운드바 쓰시는 분들한테는 등급이 다르니까. 예, 등급이 달라서 이것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긴 하지만 이제 그게 그냥 가격이 이만큼 비싼 하이엔드가 아니라 실제로 오디오 파일들이 쓰는 하이엔드에 걸맞는 퀄리티를 그 가격에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네. 일단 라인업이 3개가 있잖아요. 10, 네. 30, 50. 그 전에 들어보니까 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20은 30보다 조금 여러 가지 타협을 해서 조금 기능이라기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작고 60은 그러니까 30은 60에 비해서 또 그만큼 작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서로 성향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건 전반적인 수직 방향인지 서로? 네, 그러니까 음색과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건 저는 세 제품이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아직 30은 못 들어봤고요.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와서 네. 10하고 50만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은 느낌을 주지만 차이가 있는 건 역시 이제 규모에서 오는 스케일. 그건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제일 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임팩트한 점을 들려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네. 더 스케일이 크니까 50 쪽이 낫기는 한데 근데 그 타협점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결국은 공간이면은 이제 네. 그 저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더 큰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되게 우리가 쓰는 뭐 한 20, 30평 아파트 거실이나 방, 리스닝룸 이제 거긴 충분하죠. 그런 환경으로 보면 사실 10만 해도 충분한 전투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이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어느 걸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굳이 꼭 50을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공간이 자기가 이 정도면 뭐 10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넓어서 좀 크게 아무래도 볼륨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50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으실 거고 뭐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는 정도죠. 가격적으로 조금 그래도 비용이 덜 들고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스탠드 거치형은 네, 만들 때 바로 옆에 그 위에 상위 혹은 하나 더 위에 톨보이라고 비교해 보면 베이스를 좀 더 부스팅을 시키잖아요. 조금 예. 양감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세팅을 하는 게 보통인데 전에 아마 20하고 30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예. 들었을 때. 하여튼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10, 30, 50 세 모델이 있는데 10은 그냥 입문할 때 나도 바인 액티브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하는 정도 용도로 쓰면 되고 50은 문자고도 이게 대역이 한 20Hz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낮은 대역이. 풀 레인지 대역으로 구사하는 그런 슬림하게 제작이 되어 있지만 대형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50을 쓰시고 그렇죠. 공간이 또 넓은 분들은 예.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액티브의 장점이 컴팩트한 스피커 안에 유닛에 맞는 앰프를 다 최적화시켜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 예, 큰 음량, 뭐 큰 출력을 내도 다 나옵니다. 그 재미죠. 예. 무너지지 않고 예. 음량이 커져도 이렇게 막 우리가 리니어하게 같이 하지 올라가지 않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인 제품들은 한국 사람들이 저는 다인 제품을 굉장히 몇 년 전 통계인가 보면은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 조사를 한번 네.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인이 1위에 있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워낙에 시리즈가 또 많고 많죠. 예. 오랫동안 만들어 오래됐죠. 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인 액티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조그만 세오 같은 예, 거, 스튜디오 데스크탑용도 있긴 예. 했었지만 MC15. 예 맞아요 MC15 예. 그것도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본격 음악 감상용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는 이제 XD가 이제 3세대라고 봐야 되나 이제 근데 2세대하고 3세대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스타일적으로 좀 품질로도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 다인이 출연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략 오늘은 이제 음악을 들어보고 제품을 이제 리뷰할 그럴 코너를 이제 그렇게 따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대략 이 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미넨쇼 5월에 발표된 이후에 이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국내는 처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한번 직접 먼저 들어보시고 그래도 제일 많이 옆에서 이 제품을 들어보시면서 이 제품에 대한 잘 알고 계시는 성현진 평론가님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종종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네? 뭐 부르시면.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하면 더 좋은 얘기도 많이 언제든지 나오고. 불러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반가운 또 송혜진 평론가님과 이렇게 대담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했고요. 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한번 또 마련해볼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